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의 사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그 지인이 좀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녀가 결혼이 있다고 해서, 그 원주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 잘 안 가는데, 원래 잘 안 가요. 뭐, 원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원주 가서. 결혼식 하는 거 한참 만에 본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진짜 한 번도 잘 안 가는 타입인데, 또 상담도 빌린 게 있어가지고 상담도 몇 건 하고, 또 집안에 또 작은 행사도 있어가지고 어제는 아주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참 어제처럼 참 피곤합니다. 원주까지 갔다가 헐레벌떡 와서 밀린 상담하고 몇 가지 상담은 하루에 뭐 한두 건밖에 전또 이제 약속을 잡아서 그 외에는 안 하지만 먼 길을 갔다 오다 보니까 별 그냥 거기다 또 저녁에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하랴 뭐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훅 갔습니다. 근데 몸이 피곤하니까 온몸 짜증이 나가지고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결혼식이었는데 예전에 우리 같은 결혼식이 아니고 현대식이다 보니까 뭐 막 노래도 하고 뭐 의외의 막 그 행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세월이 이렇게 변해서 우리도 저런 기회가 오면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한쪽으로는 좋아 보였고 한쪽으로는 참 그렇죠. 아니 인생이라는 것이 너네들도 인생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다. 좋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일이 많을 것이고 풍파를 생각하면 어려운 풍파가 많은 그런 내가 이제 저한테 오면 3일을 버텨라, 3주를 버텨라, 3개월을 버텨라, 3년을 버텨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궁합도 버텨보고 살아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상담할 때는 일단 살아보고 결혼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궁합에 대한 논리도 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궁합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뭐 저한테 궁합이 어떨 것 같냐, 또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또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게나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궁합은 원래는 뭐예요? 이제 이게 개인적인 취향, 또 개인적인 직업, 종교, 이거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종교 특히 부딪히면 꽝입니다. 근데 그 이제 좋아한다는 개념이 일종의 정신병이기 때문에 극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복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게 빌미가 돼서 이별이 생기고 풍파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래에는 또 어떤 때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이렇게 살아보면서 얘기를 하면 집안에 종교가 부딪혀서 이별수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뭐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는 이제 많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기도 했지만 구혼이라는 세월이 왔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어떤 변수를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폐단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삼합띠로서는 이제 중매 결혼이 가장 많고요. 연삼합, 그리고 연삼합, 그 다음에 띠삼합도 사회적인 합 이런 형태가 많고, 일지삼합 이것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쪽이 이제 조후적인 개념, 한쪽이 화가 많으면 한쪽이 수가 많고 이런 형태.
그걸 또 계절적으로 얘기하면 춘삼월생원, 뭐 가을생원, 겨울생. 가을생은 봄생, 여름생은 겨울생 이런 형태로 그게 좀 굉장히 조구적인 개념인데 더 유정하고 또 내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어제 같은 경우보다도 제가 최근에 한 사주를 봤는데 일지에 자기 일지궁에 이 사람 사주가 아주 뜨거운 사주였어요. 뜨거운 사주인데 일지에 수기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방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러면 진짜 행복하대요. 그 글자가 남편의 글자였는데 남편을 보면 반갑고 남편이 잘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주의 형태와 모양새가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통변론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틀린데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통변을 해보면 의외로 이게 언제 결혼을 했으며 저는 이제 청간 추출자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글자가 깨졌을 때, 그 글자가 축 맞았을 때, 뭐 그런 개념을 이렇게 보고 그 글자가 그 사주에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용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신적 개념이 아니고 계절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격국론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무죄 사주다 그러면 제가 있는 사주 제가 제다다라고 하면 좋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형태.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 무죄 무관 사주입니다라고 무죄 무관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도 약간은 처음엔 좋은데 이런 사주는 어느 순간에 또 이게 그게 없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별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신격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격이 좋고 제격 사주는 관격이 좋고 관격 사주는 인수격이 좋아요. 이제 격국론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식신격인데 인수격을 만났다. 이게 이제 반대적인 성향이니까 자유로운 속에서 구속이 들어와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쪽 사주가 오행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 오행을 설하는 기운이 강한 사주. 아니면 이제 어떤 사주는 이제 제가 이제 가평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사주는 식상을 쓰기에는 조금 유정하지 않습니다. 식상을 토로 쓰는데 제가 이제 무술 개띠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런 형태로 조합이 한쪽 오행이 한쪽을 도와주는 형태의 오행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약간 끌리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온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짝이죠. 짝이론이에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는 뜻이. 근데 이 음양의 짝도 이게 좋은 것도 오래 보면 어떻게 돼요? 실증이 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풍파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청간합사주, 청간지지합사주.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이 땅과 하늘이 하늘과 땅이 합이야 이렇게 일지 대비 청간합 지지합 또 은근히 끌리는 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사주가 이제 신해인데 병호가 옵니다. 그럼 청간합 지지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균일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게 의지하거나 끌립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청간합 지지합도 이게 골아픈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편안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불편한 건 뭐예요? 불편한 건 이런 거 불편하죠. 충이나 원진 맞은 거. 이게 이제 신금 신의 일주가 정화 일주를 만난다. 정화 일주를 만난다라고 하면 정계충 이렇게 뭐 천간에 충이 맞죠? 거기다 지지까지 충 맞으면 부다침이 많습니다. 운경 오르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코에 걸면 코요,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살아보면 맞아, 우리가 이래서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라 그러나? 이것도 있어요. 연지충일 때, 연지충이라는 개념은 이거죠. 인우술띠하고 신자진띠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반대 기운이에요. 이게 역마성인데 예를 들어서 인우술띠가 신자진 자녀가 있다. 그럼 이게 빨리 나가야 돼요. 같이 살면 한쪽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우술띠가 신자진띠하고 산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용신을 충한다 그래요. 용신충. 뭐 한쪽이 예를 들어서 용신을 사화를 쓰는데 돼지띠를 맞는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게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연예인을 이제 얘기하는데 특정 직업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게 한데, 연예인 쪽 같은 경우에는 식상관이 강한 사주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결혼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나이 차가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등한 상태 속에서 상관이 간 연예인 쪽 사주들 같은 식상관이 간 이런 사주들하고 살면 한쪽이 반드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사주가 결국에는 혼자 사는 사주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금의 4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스님 사주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또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스님이에요. 또 이게 그 원진 맞고 축 맞고 이런 걸 화가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신금이 4월입니다. 이거 혼자 사는 사주입니다. 스님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사는 사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과 비슷한 유형끼리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사주입니다. 그럼 스님 같은 사람하고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남녀를 불문하고 내가 스님 사주면 한쪽에 스님 사주 같은, 짝도 스님 사주 같은, 또는 하나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스님 사주입니다. 그러면 한쪽이 뭐냐, 특정 직업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직업이라는 건 국가 공직, 또 많이 원행을 합니다. 외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주와 살면 좋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남편 자리가 없다. 관자리가 없다. 그러면 없는 듯한 사람, 또 종교인 같은 사람 하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된다.
꽉 짝이 맞춰져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기라 그러죠. 그 서구당 수업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학을 물어보면 그냥 오랫동안 친했습니다. 그냥 살아. 열심히 살아. 3일 살아. 3년 살아. 보고 살아.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짝으로 산다. 짝. 내가 음이면 너는 양. 내가 목이 강하면 목이 강하면 금이 강한. 이렇게 음양론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관상론을 조금 볼 줄 아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 딱 들어오는데 여자는 양상입니다. 남자는 음상이에요. 여자는 코도 크고 키도 좀 크고, 근데 남자는 키도 좀 작고 코도 좀 작아요. 그래서 너희들 잘 살겠다 이랬어요. 그 짝이거든. 너네들은 짝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짝이라는 개념은 한쪽 부족한 것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잘 산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 형태로 살면 아무 탈이 없다. 이게 한쪽이 코가 크다, 한쪽 코가 적다, 키가 크다, 한쪽이 작다, 또는 뭐냐면 또는 뭐 상상으로 턱이 한쪽이 좋다, 그럼 한쪽이 턱이 좀 약하다, 이런 개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주와 상이 같이 가면 사실은 평생 잘 삽니다. 근데 보통 사주와 상이 어긋나기 때문에 사는데 굴곡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이 양이고 한쪽이 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직업은 한쪽은 공직이고 한쪽은 어떤 뭐죠? 뭐 학교면 학교 뭐 이런 곳에 이제 평생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리하는 분인지 가르치는 분이 이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가 되면 사는데 굴곡은 없으나 양상이니 여자는 평생 일을 할 것이며 남자는 정적인 직업이다라고 했더니 남자는 공직이다. 공직이라는 개념 뭐냐면 내 남편이 아니고 국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 살죠. 그래서 제가 잘 살 거다. 그러나 여자는 평생 일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서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걸 보완하는 어떤 형태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정리하면 좋아요, 알람, 구독 이거 빼먹을 뻔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영원한 궁합은 없고 영원한 사랑도 없고 영원한 짝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 좋아한다는 거는 정신병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병이다. 정신병에서 깨어날 때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있잖아요. 우리도 국민학교 때도 선생님을 좋아해봤고,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도 좋아하는 과목은 점수가 잘 올라가거든. 근데 싫어하는 과목은 점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안 올라가는 거잖아. 좋아하는 그 감정은 이루면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늙으나 젊으나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좋아하면 거기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한다 이렇게. 그러면 뭐 몸에서 뭐가 많이 이렇게 솟아난다고 제가 이게 막 솟아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궁합은 없고 영원한 사랑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살아야 하며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일이 있으면 사랑하고, 좋아할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아낄 일이 있으면 아끼고, 마음이 통하면 서로 즐기고 이러고 살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글쎄 제 이야기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뭐 질문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아니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달성리하면 영원한 궁합은 없다. 결국엔 싸운다. 결국에는 부딪힘이 많다. 군이 들어오면서 더 그런 일이 심하다. 어쩌다 진짜 영원한 궁합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궁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입니다. 좋아요하고 알람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입니다.